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강 계몽편입니다. 자, 앞서 다시 읽어볼까요? 산해지기가 상여천기로 상교면적흥음무하고 강우설하며 위상로하고 생풍래니라. 산과 바다의 기운이 위에 하늘의 기운과 더불어 서로 교차를 하게 되면은 흥운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고 강우설, 비와 눈이 내리며 위상로, 서리와 이슬이 생기고가 되겠죠. 생풍년이라, 바람과 천둥이 생긴다. 위는 범용 동사로 두루 쓰이는 거니까 날생자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죠. 산과 바다의 기운이 위에 하늘의 기운과 더불어기 때문에 로토가 나왔죠. 서로 교차하게 되면은 면자는 고측지 때문에 나왔죠. 흥, 강, 위, 생 같은 동사로서 쓰이죠.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고 비와 눈이 내리며 서리와 이슬이 생기고 바람과 천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산해지기가 상여천기로 상교면적 흥음무하고 강우슬하며 위상로하고 생풍래니라.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서기가 정울이면 즉 유연이 자군하여 폐연이 하우하고, 서기, 더울 서자죠. 더운 기운이 찔증자죠. 이 보면 밑에 불 떼고 위에 풀을 덮어놨으니까 김이 오르는 모습이죠. 예. 원래는 이 풀초와 밑에 김 오를 증자와 구성된 형성자입니다. 원래는 본뜻은 대마인 삼인데 이것을 쪄서 껍질을 벗겨 옷을 만들기 때문에 찌다 이 뜻이 된 거죠. 찌다, 찔증. 울자는 답답할 울자죠. 답답할 울자. 예. 요 밑에 술창자가 부수자인데 울창죽 할 때 나오죠. 예. 원래 위에 숲을 림과 밑에 그 울자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어서 본뜻은 번성한 모양입니다. 번성한 모양. 그래서 답답할 울 이거죠. 번성할 울. 더운 기운이 찌듯이 막 일어나면은, 그죠? 번성하면은 유연, 유자가 기름 유자죠. 말미암을 유자에서 물소를 붙인 기름유, 형성자죠. 연자는 걸어할 연자. 걸어할 연자는 밑에 불하고 위에가 이 계곡이 연자입니다. 고기육 옆에 계견이죠. 계곡이 연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죠. 예. 계곡이를 태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앞에 걸어하다의 뜻이 되자 앞에 불할 넣어서 태울 연자가 따로 나왔죠. 걸어할 연. 자, 걸어할 연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걸어할 연. 글자가 반복되거나 글자 뒤에 걸어할 연자가 들어가면은 의성이나 의태어, 소리나 모습입니다. 태연하다, 자연스럽다, 그렇죠? 탕탕, 급급. 글자가 반복되거나 글자 뒤에 걸어할 연자가 되면 의성이나 의태어다. 유는 뭡니까? 기름 유자니까 유연은 뭡니까? 뭉게뭉게 구름이 이는 모습입니다. 유연이 자군, 지을 작자죠. 예. 지을 작자는 이 갑골무는 옷긴 모양이죠. 옷을 짓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상나라나 주나라의 명문에는 잠깐사로 나중에 지을 작자를 썼습니다. 후에 와서 사람이 들어가서 만들다, 일하다 이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지을 작이 됩니다. 지을 작, 구름 운. 지을 작은 한시에서 보면 할위와 대가 되죠.
뭉게뭉게 구름이 생기고 이래 되죠. 예. 폐연, 폐자는 마찬가지로 물수 옆에 시장 시자죠. 예. 그 본뜻은 아주 물이 사납게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소낙배가 주룩주룩 내리는 모습이죠. 예. 쏟아질 폐자입니다. 막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이렇습니다. 예. 글자 뒤에 그러할 연이 들어가면은 의성이나 의태어. 유연은 뭉게뭉게 구름이 있는 모습. 폐연은 비가 소낙비가 짜드는 아주 심하게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더운 기운이 정울 빽빽하게 일어난다. 쪄서 막히게 되면은, 그죠? 더운 기운이 쪄서 막히게 되면, 답답할 울자 쪄서 막히게 되면은 뭉게뭉게 구름이 일으키게 되며 주룩주룩 비가 내리게 되고 이래 됩니다. 예. 읽어볼까요? 서기가 정울이면 즉 유연이 자군하여 폐연이 하우하고. 한 번 더. 서기가 정울이면 즉 유연이 자군하여 폐연이 하우하고. 더운 기운이 막 찌듯이 탁 막히면은 김이 막 올라가지고 하늘에 꽉 막히면, 그죠? 그게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구름이 짙어지면은 비가 내리는 거죠. 예. 자, 다음 볼까요? 반대로 한기가 음행이면 찬 기운이 거느름자죠. 언덕부 옆에다가 거느름자가 구성된 형성자죠. 예. 산 밑에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느름. 응은 엉길 응자죠. 예. 갑골문의 자행은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며 길을 잃은 듯한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건문에 와서는 소와 거칠지를 다하고, 예. 그 다음에 소를 소를 잃고 의심하여 배회하는 모습이 됐죠. 소전에 와서는 차다는 뜻의 얼음빙이 앞에 들어갔죠. 예. 얼음빙을 더해서 의심할 의로 회의자가 됐습니다. 본뜻은 얼음이 얼다 해서 전하여 엉기다의 뜻이 됐다. 물이 굳은 것이다. 그렇죠? 엉길 엉자. 그러니까 찬 기운이 그늘에서 엉기면 하는데, 그늘음자는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몰래 엉기면 이렇게 되죠. 예. 보이지 않게 찬 기운이 몰래 엉기게 되면은, 즉 로결이 위상, 이슬로 자죠. 이슬이 맺을 결, 맺을 결자는 실사와 옆에 음을 나타내는 길알길로 구성된 형성자죠. 본뜻은 실줄인데 맺다 이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로 맺어가지고 결혼이 되는 거죠. 뭡니까? 월화노인이 청실, 홍실을 묶어줘서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찬 기운이 몰래 엉기면은 이슬이 맺혀서 위상, 서리가 되고, 따뜻할 봄에는 이슬이 내지만 가을에는 서리가 되죠. 찬 기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응이 성설이라 비가 엉겨서 눈이 된다. 이룰 성자는 한류와 같죠. 눈을 이룬다. 이룬다는 것은 한류와 같은 겁니다. 찬 기운이 몰래 엉기게 되면은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되고, 비가 맺혀서 비가 엉고되어서 엉기어서 눈을 이룬다. 눈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와 더위, 그죠? 그 차이를 설명한 거죠. 읽어볼까요? 한기가 음응이면 로결이 위상하고 우응이 성설이라. 한 번 더. 한기가 음응이면 즉 로결이 위상하고 우응이 성설이라. 자, 다음 볼까요? 고로, 그러므로, 그죠? 고로, 그 고자는 뭡니까? 영고고 예고자는 칠복과 음을 나타내는 예고로 구성된 형성자죠.
본뜻은 연고 원인인데 옛날 뭐 짐짓, 죽다 뭐 그런 고로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죠. 이때 고로하면 그런 고로죠. 춘하에 다 우로하고 봄과 여름에는 우로가 많고 비와 이슬이 많고 추동에 가을과 겨울에는 다 많다. 뭐가? 상설, 서리와 눈이 많으니. 변화, 변할 변자. 변할 변자는 칠복과 위에 아름다울 연자의 줄임자입니다. 아름다울 연자로 구성돼서 음을 빌린 현수자죠. 본래 뜻은 변화되다, 고치다. 그죠? 실이 변화된 거죠. 철문에서는 이 고칠 경의 뜻이다. 될 화자는 이 재밌는 글자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한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이 뒤집어져 있죠. 뭡니까? 사람이 공중제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변화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변화, 막측, 해아릴측자죠. 해아릴측자는 물수 옆에 법칙칙에서 이런 음을 빌린 형성자죠. 물의 깊이를 헤아리는 데서 측량하다 이 뜻은 해아릴측자가 됐죠. 해아릴측자는 풍래하니라.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으니. 봄에는 비와 서리가 되고, 그죠? 변화되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것자. 변화되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과 천둥이다. 바람과 천둥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는 우루가 있고, 봄과 여름에는 우루가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상설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풍과 천둥이다. 풍과 내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으니. 변화되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과 천둥이다. 그렇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로 춘하에 다 우로하고 추동에 다 상설하니 변화막측자는 풍래야 아니라. 한 번 더. 고로 춘하에 다 우로하고 추동에 다 상설하니 변화막측자는 풍래야 아니라. 가을에는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는 게 뭡니까? 국화지요. 그래서 국화를 오상고절이라 하죠. 오상고절. 서리가 내리는데도 오만하게 내리봐! 하고는 절개를 지킨다. 꽃을 피운다. 멋있는. 그래서 국화가 사군자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했죠. 글자가 반복되거나 글자 뒤에 그러할 연자가 들어가면 의성이나 의태어, 소리나 모습이다. 구태의인하다. 구태의인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태를 그대로 지키는 거죠. 의연한 거죠. 변하거나 발전하지 데가 없이 옛 모양 그대로가 구태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의연한 거죠. 구태만 하면 되는데 의연으로 굳히기 더한 거죠. 다음 망연자실. 망연하면 되는데 다시 자실을 보태가지고 굳히기 더한 거죠. 망연하면 뭡니까? 정신을 잃은 모습이죠. 망연한 모습, 멍한 모습이잖아요. 충격을 받아서 넋이 나가지고 멍해서 아득한 모습이 망연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실은 뭡니까? 스스로를 잃어. 내가 뭔지도 몰라. 나를 몰라. 왜? 넋이 나갔으니까. 망연만 하면 되는데 자실을 넣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무위자연입니다. 최근에 싱어게인 3에서 시포 가수가 자기는 노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노자에 관련된 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무위다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뭐? 물위? 이거 참 답답하죠. 참 놀랄 일이죠. 무위, 행함.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더라고. 자귀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 하는데 무위에다가 자연을 붙이면 그대로 해결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게 뭡니까? 자연 그대로죠. 무위 자연.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있는 그대로 놔둬라. 육아에서는 뭡니까? 삼강오륜을 가르쳐야죠. 아버지에겐 효도해야 된다. 예. 근데 노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때리면 안 돼. 안 가르쳐도 아버지 안 때린다. 굳이 그렇게 교육을 할 필요 있나 하는 게 바로 내버려 두라 하는 게 무위자연이죠. 무위만 하면 되는데 자연을 붙였다. 자연은 뭡니까? 스스로 그러한 모습이죠. 예.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무위고 그대로의 자연이 자연이죠. 예. 무위만 하면 되는데 자연을 붙였다. 사자성어에는 두 점 하면 되는데 두 자를 붙여가지고 더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해 놨는데 사람들은 두 자보다 네 자가 많다 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예. 여기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일목요연.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한번 척 보고도 알 수 있도록 환하고 명백한, 요인은 밝을 요자거든요. 한눈에 보이도록 요연한 거라, 환한 거라. 일목만 하면 되는데 일목이 무슨 뜻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니까 요연을 붙여준 거죠. 일목에. 예. 여기 지금 네 개는 다 구태만 하면 되는데 의연을 붙였고, 망연만 하면 되는데 자시를 붙였고, 무의만 하는데 자연을 붙였고, 일목만 하면 되는데 요연을 붙이는, 두 잠 하면 되는데 네 자를 해서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볼까요? 호연지기. 자, 맹자의 사상이죠. 호연지기. 호연은 뭡니까? 넓을 호자거든요. 넓은 모습의 기상이랍니다. 큰 기상. 예.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 그게 호기란 말이죠. 호연지기. 그게 호연지기인데 뭐 호연지기를 따로 외울 필요 있습니까? 호연한 기상이잖아. 호연한 뭐죠? 호가 넓으니까 넓은 모습의 기상이죠. 아주 큰 포부를 가진 게 맹자의 기상이죠. 제가 간혹 그 21세기에 왜 하필 맹자인가 하고 특강을 자주 나갑니다. 그때 왜 맹자를 이야기하느냐? 코로나가 있어도 맹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왜? 호연지기가 있거든요. 넘치는 기상이 있는데 무슨 겁낼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호연한 기상, 호연지기입니다. 다음, 혼연일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연 이꼬르 일치입니다. 일치된 모습이 혼연한 거죠. 혼자는 군사가 물 위에 막 뛰어다니니까 물이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혼짝이죠. 허리를 혼, 섞기를 혼이죠. 딱 섞여가지고 다 하나가 된 거죠. 혼연한 일치가 된 거죠.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하는 게 혼연일치입니다. 예. 여기서 호연지기를 제외한, 호연지기는 호연의 기상, 네 번째 지자는 세 번째 지자는 뭐뭐의로 해서 되죠. 예, 지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자 속의 비밀 찾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겁낼 거 없어요. 그냥 두 잠 하면 되는데 두 자를 보태서 이해를 돕게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글자가 반복되거나 글자 뒤에 그러할 연자가 들어가면 의성이나 의태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다시 읽어볼까요? 서기가 정우리 면적 유연이 자군하여 배연이 하우하고 한기가 음흥이 면적 노결이 위상하고 웅이 성설이라. 고로 춘하에 다 우로하고 추동에 다 상설하니 변화막측자는 풍래야 아니라. 더운 기운이 찌듯이 올라가서 칵 막히게 되면은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나서 주룩주룩 비가 내리게 되고, 찬 기운이 몰래 엉기게 되면은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되고, 비가 엉겨서 눈이 된다. 그러므로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으니 변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데는, 변화되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바람과 풍래다. 변화하면 되는데 막치까지 더 보충시켜놨죠. 변화되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바람과 천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서리와 눈을 조심해야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그죠. 봄과 여름에는 이슬과
뭡니까? 예, 로결, 예, 위상, 예, 이슬과 서리가 뭡니까? 이거는 추운 데고 여기서는 예, 유연하여 서기가 정울, 더운 겨울이 정울 하면 유연히 자고 나여 폐연이 하우, 비가 내리고, 그죠? 예, 더울 때는 비가 내리고 추울 때는 눈이 내린다, 그죠? 그러므로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과 천둥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서기가 정울이면 즉 유연히 자구나여 배연이 하우하고 한기가 음흥이면 즉 로결이 위상하고 우응이 성설이라 고로 준하에다 우로하고 추동에다 상설하니 변화막측자는 북내야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서기가 정울이면 즉 유연히 자군하여 폐연이 하우하고 한기가 음흥이면 즉 로결이 위상하고 우응이 성설이라 고로 춘하에다 우로하고 추동에다 상설하니 변화막측자는 북내야니라. 네, 오늘의 핵심은 그러할 연자, 모습 유연, 그 다음에 지을작, 그죠? 이룰성, 할위 같은 뜻으로 쓰이죠.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